자, 시청자 여러분, BHI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5월 23일 10시 18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영상을 준비해 드렸고 어제 내용에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대충 보여드리면 추세선의 상단 라인까지 봐야겠죠 라고 했던 부분이 이제 눌리면 비중을 좀 다시 늘려본다 라는 이제 그런 느낌이었는데 비중을 늘릴 틈을 안 주네. 그리고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하락장이었죠. 전체적으로 많이들 안 보신 것 같은데 오늘은 이렇게 클릭하셔가지고 보시는 여러분들 제가 좋은 내용으로 또 준비했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스가 별로 없었거든요. 장도 눌렸고. 근데 오늘 뉴스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중간이 없어, 애들이. 그래서 원전은 이제 필수다라는 주 제목으로 제가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재료적인 부분들이 노출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 좀 제끼대로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다른 전략까지 어떻게 될 것인지 끝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말씀드린 게 아니지. 그거 준비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이제 문자로 수급을 전송해 주신 저희 구독자님들한테는 BHI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또 올라가 버려가지고 매도의 타점을 좀 가져보자 라고 하고 그 타점은 제가 무료로 구독자님들한테 보내드리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가에 뭔가 추가적으로 매수를 보낼까라고 생각은 했는데 안 했습니다. 너무 높아가지고. 그리고 어저께 추가 매수하기에도 자리가 너무 애매해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저희가 갖고 있는 현재 비중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를 해보도록 하고요. 원전이 왜 필수인가? 사실 BHI를 가져가는 우리의 명분 두 가지, 원전 그리고 한수원 그리고 정책 이거였는데 국가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이렇게 세계적인 추세로 봤을 때 제가 좀 느낌이 이렇습니다. 뭐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눌려가지고 다시 매수를 해서 진행했을 때 다시 올릴 수가 있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있고 또 하나가 이 봉이 새로운 추세선의 기준봉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신고가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용들을 보면. 일단은 나왔던 뉴스들을 차근차근히 볼게요. 지난번에 트럼프 원전 4배 확대라는 뉴스를 5월 14일 날 영상을 올려드렸었죠. 근데 이거에 관련돼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트럼프 원전 활성화 행정명령 기대감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원전주 살짝 반등이었던 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거 외신입니다. 트럼프 sign orders to boost nuclear power. 뉴클리어 파워가 뭐예요? 뭐 뉴클리어가 핵이잖아. 원전이죠, 원전. 요거를 굳이 뭐 한국어로 바꿀 필요 없이 사인을 한다. 뭐에다가? 뉴클리어 원전에다가 프라이데이, 금요일이죠.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외신에 뜨면서 이렇게 감세법안도 통과되고 이렇게 원전 관련돼가지고 행정명령 기대감이라고 해가지고 두산에너빌리티부터 시작해서 지금 BHI까지 특징주까지 걸렸어요. 이게 뭐예요? 특징주가 걸렸다는 거는 세력주의 조건 3번 재료의 형태를 뉴스의 형태로 종목에 붙인 거죠. 얘만 붙었나? No. 두산에너빌리티도 보시면 특징주로 붙었고요. 오늘은 조금 몸집이 작은 애들 중에 우리 기술도 조금 쳤습니다. 트럼프 원전 확대 관련돼 가지고 그래서 원전 섹터 전체적으로 지금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저 트럼프가 원전을 확대를 한다고 했던 내용이 이전에 나오고 실제로 행정명령에 사인을 하겠다는 부분까지 얘기가 나왔어. 그건 이거 미국에 관련된 내용인데 어쨌든 미국 때문에라도 이렇게 섹터가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를 했죠.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스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세계적인 부분으로 한번 볼까요? 튀르키예 이번에 그 트럼프랑 푸틴이랑 젤렌스키랑 3자 정상회담을 하자 했다가 빠그러진 그곳이 튀르키예죠. 원전 파트너 물색을 한다. 얘네도 원전이 필요한 거야. 그죠? 원자력 발전 확대의 박차. 튀르키예만 그런 것인가? 자, 스웨덴도 유턴 원전 4기 새로 짓는다고 했던 게 5월 22일 어저께 저녁 8시 30분 뉴스죠. 탈원전 했던 애들도 원전 4기를 짓는다고 했어. 근데 마크롱, 얘 프랑스 대통령이죠. 얘도 베트남 찾아가지고 원전 관련돼서 논의를 할 것이고 한국도 경합국 중에 하나다. 이건 5월 20일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전에 벨기에도 원전 부활을 공식한다고 했던 게 5월 16일. 얘도 22년 만에 탈원전 폐기를 한다고 합니다. 덴마크 5월 15일이죠. 원전 금지 40년 만에 재검토. 무슨 얘기냐면 탈원전을 한다가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 가지고 탄소가 문제니까 우리 저탄소 하자 라고 했던 거를 선두적으로 했던 애들이 누구예요? EU예요. 유럽 애들인데 얘네도 지금 원전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원전은 이제 필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렇게 뉴스들이 나오면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런 뉴스를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덴마크도 스웨덴도 튀르키예도 프랑스 대통령까지 그래? 원전이 대세구나. 이 정도까지 생각하는 거는 일반인.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야겠죠. 왜 원전으로 돌아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셨나요?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요즘에
탈원전으로 했던 애들이 돌아가는 이유. 그 전에 전 세계 애들이 지금 발전시키고 있는 게 뭐죠? AI죠. 여러분들은 AI가 전력을 얼마나 먹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AI를 연산 속도를 놀리는 놈들이 이제 HBM부터 시작해서 뭐 D램 뭐 어쩌고 뭐 되게 많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게 뭡니까? GPU죠. GPU를 만드는 애들이 어디야? 엔비디아죠. 엔비디아가 뒤지게 올라갔던 이유는 이 GPU 덕분이죠. 근데 이 GPU 하나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5천만 원이 넘습니다. H100 같은 거, 중국으로 들어가는 엔비디아의 중국 전용 GPU는 H20입니다. 이건 좀 싸요. 성능이 좀 내려가거든요. 근데 H100만 있는 게 아니라 뭐 A100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얘네를 하나를 돌린다고 가정했을 때 1년으로 돌리면요. 2.5가구 정도가 1년을 돌리는 집안 가정 사용량 그거랑 총량이랑 맞먹습니다.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근데 이 얘기가 올해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GPU 연간 전력 소모량이 소규모 주가 수준에 근접하다고 나온 게 이게 2023년 12월 27일 뉴스입니다.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 전력을 만드는 게 뭐 진짜 겁내게 돌리면은 원전에서 만들어지는 부분이랑 맞먹을 수는 있겠지. 근데 문제는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원전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니 말씀을 제가 드린 게 아니죠.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GPU를 하고 있는 AI 유명한 게 뭐가 있습니까? 챗 GPT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머스크가 얘기했던 X에서 나왔던 그록 3도 있고요. 그리고 구글링에서 나오는 제미나이 등등이 있죠. 오픈 AI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갖고 있고 돌리고 있는 GPU 대수가 대략적으로 10만 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고 있는 것도 10만 대에서 15만 대가 추산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록 3 같은 경우에는 머스크가 전 세계 1등 부호지 않습니까? 20만 대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상상이 안 가죠.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계산이 문과 수준에서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뭐 숫자 얘기해봤자 의미도 없고, 그러니까 적당히 말씀드리면 이거 하나하나가 아까 보여드렸던 2023년 뉴스처럼 소규모 국가의 전력 소비량하고 맞먹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뒷받침해 주려면은 태평양에다가 해상 풍력을 그때 갖다 그냥 다 도배를 해야 돼. 진짜 신재생 에너지로 하려면. 그러니까 지금 원전이 다시 북상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거 말고는 답이 없다. 이 SMR 같은 경우가 지금 차세대 원전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얘가 완벽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발전은 됐고, 우리나라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대표 SMR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 얘도 SMR을 하고 있지만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원래 원전 기술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배워 와가지고 손재주가 좋으니까 우리가 많이 발전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원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독보적으로 그냥 얘네가 혼자 채권전을 다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협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이랑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협업을 하는 MOU 형태로 같이 발전을 해나가야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AI 강국을 만든다는 우리 정치인들의 정책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뒷받침해주고 뭐 연간 뭐 5만 대 이상의 GPU를 확보하겠다, 뭐 10만 대의 GPU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를 한다고요? 아 이거 딸리지 못합니다. 데이터 센터 관련돼 가지고도 안 돼요. 못 딸려요. 그래서 탈원전을 할 수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이번에 뭐 지금 아무래도 지지율 조사했을 때 50%가 가까이 넘어가는 이재명 같은 경우에도 신재생 에너지를 하면서 원전이랑 같이 에너지 믹스를 한다고 하는데 탈원전은 못할 겁니다. 예, 못해요. 아무리 뭐 이공계 출신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적당히 조금만 공부해도 원전이나 뭐 다른 발전소들 없이 전력 소비량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 겁니다. 만약에 에너지 정책을 했을 때 신재생 에너지만 가지고 가고 원전을 안 가져가는 상태에서 AI를 G3로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그겁니다. 산술적으로 전력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랑 저랑은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개념은 당연히 갖고 있을 거고 여러분들께서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용이 너무 길어졌는데 요거 관련돼 가지고는 저희가 원전이 이제 필수다라는 거를 이제 알았습니다. 전 세계적인 대세도 그렇고 이 원전이 뒷받침해줘야 되는 이유가 이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제 세력주의 조건인 BHI, FM대로 지금 현재 끌고 오고 있는 상태에서 얘가 위로 더 가려면 기술적으로 반등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세력주의 조건 1, 2, 3번 저희 구독자님들은 다 알고 계신데요. BHI 이제 매수를 하셨거나 최근에 매수하셔가지고 저의 수급대장 테스트 채널에 오셨던 분들
요거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제 11년 주식잠을 정리해서 간단하게 구독자님들하고 나누는 기준이거든요. 요거를 무조건 알으셔야 되니까 요거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으로 BHI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 섹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갖던 이재명 테마주를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펌핑 시켜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을 11년 했는데 유튜브 지금 입문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DSC 인베스트먼트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 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미친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그런 미친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DSC 인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리오사 AI 관련돼 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목이 나왔습니다. 퓨리오사 AI가 메타 보고 너네랑 안 해 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 그랬는지 좀 보실까요? 하여튼간에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대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재료 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단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1,000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재료 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3개나 1,000억 거래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돌파가 났을 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퓨리오사 AI가 메타를 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이때 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번은 4월 4일 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다 파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의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6-8354 번호를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 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놨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 단가는 10,000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 다음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퓨리오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의 DSC 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000원이었습니다. 8,000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4일 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저희가 8,000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10,000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10,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
보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만원대 매도할 때까지만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 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1000만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300만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원입니다. 그러면 700만원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주입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둔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여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문자 한 통 보내놓으면 그 뒤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로 저장해놓고 이 그룹핑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다 같이 잘 되자. 저도 10만 가고 싶습니다. 구독자 10만 가고 싶어요. 그 동안에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돈까지 벌려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 주시고 문자로 타점까지 받으시면서 나중에 수급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TXR 로보틱스도 50%고 도연철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70%에서 매도를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7거래일 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 인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10만 구독자 가는 길 돈 같이 벌으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 2, 3번 아시겠죠? 3번이 들어와서 1번이 들어왔고 2번을 지켜주는 모습을 지켜주고 있고, 우리가 지금도 2번을 보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얼마나 간단 명료합니까? 구독자님들께서도 소름 돋지 않으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간에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은 사실 오늘 메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재료적인 부분에 대한 체크였고요. 기술적인 분석은 사실상 얘가 신고가잖아요. 그래서 기준봉이 얘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 뒤로부터 나오는 지지선을 새롭게 얘가 만들어주는 걸 체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일정하게 지켜주고 있는 데가 36,000 라인이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도 오늘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다라고 지금 기대감이었잖아요.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다라고 나오면은 그때가 기폭제가 될 것인지 아니면 순간적인 재료 소멸로 눌림이 나올 것인지, 그거는 세력주의 조건 3번인 재료가 뉴스의 형태로 박혔을 때, 지금 기대감 말고요, 사인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을 때 그 다음 차트를 보고 저희가 타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타점이라는 거는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문자로 수급을 제 번호로 여기에다가 전송을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나간다고 했는데 이 타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수를 여기서 진행을 할 거고, 저는 여기서 비중을 이 정도 털 거고, 이렇게 나갑니다. 왜? 참고로 하시라고.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지금 여기 저희 매수가가 여기거든요. 23,300원이면 여기잖아요. 여기서부터 끌고 왔던 구독자님들을 제외하고 이제 만약에 들어오신 분들이 계셔서 매도를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에 10만원 간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제 간다고 이렇게 무작정 홀딩 하시면 안 되고, 주식시장은 변수가 있고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추세를 만들어가는 종목이라면 상단에서 매도를 하고 하단에서 매수를 하고 비중 조절을 하면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주가가 움직일 때 이렇게 매수를 해서 여기서 좀 털고 여기서 다시 사던가 아니면 안 사던가, 남은 비중만 가져갔을 때 여기서 또 털고, 이런 식으로 심리를 안정적으로 하면서 가져가서 가야지. 여러분들 만약에 예를 들어 ICTK처럼 저희가 갖고 있는 종목이고 저는 타점이 나갔지만 저 여기서 매도했거든요. 상승 1VA에서 상한가에 매도한다고 비중 좀 턴다고 했어. 근데 뉴스를 봤을 때는 이거 그냥 무조건 상한가에다가 더 날아가도 이상하지가 않았는데 눌렸잖아요. 예, 세력이 누른다고 아니 세력이 누르는데 어떻게,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줄 때 수익을 챙겨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애초에 타점이 나가는 목적이 여러분들한테 리딩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정도에서 비중을 조절할 겁니다라는 걸 보고 고민 중이셨던가 아니면 매도 수익을 챙기려고 생각이 전혀 없던 분들이 조금씩이라도 챙기는 습관을 들이자. 예, 그게 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문자로 보내는 번호는 여기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께서도 타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매매에 지금 이거 매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있었을 때 제가 비중을 20% 턴다 그러면 나도 한 10% 털어볼까? 제가 한 50% 턴다 그러면 좀 많이 터네. 한 나도 그럼 30% 털어볼까? 이런 식으로 수익을 챙겨가면서 매매를 하는 버릇을 들이시면서 제가 옛날에 과거에 했던 제 아픈 과거 같은 일을 여러분들은 겪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BHI 일단 오늘 내용 긴데요. 앞에 내용부터 뒤에 내용까지 알차게 제가 생각해도 알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님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수국대장이었습니다.